자, 오늘은 세일리시해 잘린 발 연쇄 발견 사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도 아니고 연쇄 발견 사건이에요. 그것도 잘린 발이네요. 좀 무섭죠? 이 지도를 보면은 밑에 지도가 있는데 운동화들이 막 있고 거기에 점들이 찍혀있고 여기서 발견된 위치들을 표시한 거겠죠? 수습된 신발들과 각각의 발견 지점이라고 하네요. 밑엔 더 큰 지도가 있고 위에 봤던 사진보다 신발이 더 많아 보여요. 이 발자국 모양이. 한번 지금 이걸 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알아보고 나서 한번 다시 여기로 와보죠. 세일리시의 잘린 발 연쇄 발견 사건 개요. 2007년 이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밴쿠버 섬과 미국 워싱턴주 인근 세일리시해 해안에서 인체에서 떨어져 나온 발이 잇따라 발견되는 사건. 첫 번째 발견 이후로 2023년까지 운동화를 신은 발이 총 22개가 발견되었다. 사람 발이 발견되기 시작한 이래 언론이고 여론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하는 사건이다. XKCD 역시 완전히 기괴하다라고 평했다. XKCD가 뭐죠? 한번 볼까요? 역대 휴고상 시상식.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XKCD가 수상을 한 적이 있대요. 무슨 옛날에 졸라맨 같은 캐릭터들이 있네요. 랜들 멀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연재하는 웹코믹이래요. 나사에서 일했던 사람이래. 대단하네. 어쨌든 넘어가고요. 이 사건이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7년 처음 발견됐을 때 이후로 계속 매년마다 발견된다는 점. 다른 부위가 아닌 발목 부분만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발견된 발목의 신원은 대부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아까 이거 읽을 때도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발이 잇따라 발견되는 사건이네요. 발견되었던 사건이 아니라 2007년 처음 발견된 이후로 매년마다 지금도 그런가 봐요. 현재 진행 중인가 보죠? 상세. 첫 사건 발생일은 2007년 8월 20일로 캐나다 제디디아 섬에서 보트를 타고 섬에 여행 온 가족 중 12세 딸이 잘려있는 발을 발견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기껏 놀러왔는데 딸내미가 이런 걸 봐가지고. 남성의 오른발이었는데 신발은 인도산 캠퍼스표 신발로 2003년에 주로 인도에서 팔리던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 8월 26일에 게브리올라 섬에서 인근 주민이 두 번째 발을 발견했다. 남성의 오른발이었는데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고 동물에 의해 훼손되어 있었다. 신발은 리복 운동화였는데 2004년에 북미를 중심으로 팔리던 것으로 당시 이미 단종된 제품이었다. 처음 발견됐던 일주일 전의 신발, 발이죠? 발에 신겨져 있던 신발도 2003년에 팔리던 제품이고 이건 근데 단종된 건 모르겠네요. 일주일 뒤에 발견된 건 리복 운동화였는데 2004년에 북미 쪽에서 팔리다가 지금은 단종됐대요. 그치만 이게 단종됐다고 해서 그 시기에 죽은 사람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시기에 샀다가 신고 다니다가
어찌저찌 상황을 거쳐서 발이 이쪽 섬으로 와서 발견된 걸 수도 있겠네요. 이때까지는 아직 화제가 되진 못했지만 2008년 2월 8일 발데스 섬에서 벌목공 2명이 세 번째 발을 발견했다. 남성의 오른발이었고 신발은 나이키 운동화였다. 문제는 이 장소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제디디아 섬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주민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계속 캐나다의 섬, 그것도 근처에서 계속 발견이 돼요. 그로부터 석 달 후 5월 22일 리치몬드의 커크랜드 섬의 섬지기가 북쪽 해변을 돌다가 네 번째 발을 발견했다. 여성의 발이었으며 양말과 뉴발란스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도 못 돼서 웨스템 섬에서 다섯 번째 발이 발견되었는데 이 왼쪽 발은 세 번째로 발견되었던 발의 주인과 동일 인물이었다. 네 번째로 발견된 건 처음 발견된 여성의 발이고 다섯 번째 발견된 발은 세 번째로 벌목공 2명이 발견했던 발과 동일 인물인가 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세 번째, 다섯 번째 발견된 발은 신원이 밝혀졌나 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 특히 인근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했다. 그렇죠. 무슨 엽기 살인마가 발만 쓱 썰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뿌리는 건지 불안하겠죠. 사건의 단서가 전혀 잡히지 않자 캐나다 연방경찰은 2008년 7월부터 경찰관, 법의학자, 해양학자를 모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9개월째 전혀 단서는 물론 사건 간의 연관성도 잡지 못해 답답해했다. 신원이라도 찾기 위해 300개에 달하는 실종자 기록과 모두 대조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아, 그러면 세 번째, 다섯 번째 발이 동일 인물이라는 건 신원까지는 모르고 똑같은 사람의 발이라는 특징만 캐치한 건가 봐요. 결국 경찰은 신발 상표, 크기, 판매 지역, 장소를 모두 공개하면서 제보를 받았고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으나 모두 신빙성이 떨어지는 가설에 불과해 사건의 진전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의도적인 발목 절단, 심지어는 연쇄살인까지 의심했지만 법의학자들은 수중에서는 모든 발목은 시체가 부패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고 설명한다. 아, 그래? 발목이 꽤나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부패되면서 발과 나머지 몸체가 분리되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근데 그 정도까지 되면 이게 발이 보면은 뼈가 신발에 담겨있는 게 아니라 발의 형태를 갖춘 것 같거든요? 신발 안에 양말도 신겨져 있는 걸 보면. 그러면 부패하는 과정에서 무슨 시간이 걸릴 때 동물들이 먹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까요? 더 보죠. 2008년 8월 1일 미국 파이시트의 주안대 북하 해안에서 해안을 관리하던 30대 여성에 의해 검은색 운동화를 신은 남자의 6번째 발이 발견되었다. 후에 조사 결과 이 발은 캐나다에서 바다를 타고 남쪽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월 11일에 7번째 발을 리치몬드 프레이저 강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다이애나라는 여자가 발견했다. 여자의 왼발이었고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었다. DNA 검사 결과 이 발은 5월 22일에 커클랜드 섬에서 발견된 오른쪽 발목의 주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밝혀졌다. 후에 이 여성은 2004년에 뉴 웨스트민스터에서 투신 자살한 여성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 그래? 그러면은 그 투신 자살이 바다로 떨어진 건지 땅으로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땅이라고 한다면 이 발은 발견된 곳도 이 양발이 서로 다르고 절단을 했다는 게 아까는 시체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떨어져 나갔다 라고 법의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투신 자살한 여성의 발이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거니까
이거는 사람 손을 탄 것 같네요. 이 발의 주인이 2004년에 투신 자살했는데 2008년에 발견된 거죠. 그러면 4년이 지난 건데? 어휴. 거기서 1년 정도 후인 2009년 10월 27일 캐나다 리치먼드의 트라이앵글 로드 인근 해변을 걷던 남성 2명이 8번째 발을 발견했다. 남성의 오른발이었으며 신발은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였다. 이후 2010년에는 8월 27일에 미국 휘드비 섬에서 신발과 양말을 신지 않은 여성의 발목이 발견된다. 조사 결과 이 발목은 물속에 약 2개월가량 있었으며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후 12월 5일에 미국 워싱턴주 타쿠마 갯벌에서 파란색 운동화를 신은 남자의 오른쪽 발목이 발견된다. 특히 이 발목은 양말을 신지 않았으며 어린이의 발목이라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어휴, 이 2010년에 발견된 이 두 발은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이죠. 처음으로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첫 어린이 발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캐나다랑 미국 그 인근 해안에서 뭔가 물놀이를 한 사람들이거나 배가 침몰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익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시신이 부패해서 발목이 떨어져 나간 뒤에 여기저기 해류를 타고 캐나다랑 미국에서 막 발견이 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투신 자살한 여자의 발이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발견된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에서 발이 막 흩어져 있는 걸 보도가 됐고 발견이 됐고 그걸 보고 시신을 찾아서 발을 싹 잘라서 여기저기 뿌려놓는 미친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부 어떤 한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발을 이렇게 해서 막 뿌려놓는 걸 수도 있겠고 또 무슨 해안에서만 발견되는 것도 해류를 따라 시신이 흘러온 거다라고 추측하게끔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지금까지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계속 보죠. 2011년에는 8월 30일에 캐나다 팔스크리크 선착장 옆 해안에서 성별을 알 수 없는 발목이 발견되었다. 뼈나 이런 걸 보면 남잔지 여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알 수 없다고 나오네요. 완전 안에가 시신이 부패됐나봐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됐나보죠. 이 발목은 무릎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자연적으로 분리된 걸 알면 그 전에 발목들은 자연적으로 분리된 건지 아닌지 그것도 구분을 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여튼 이건 자연적으로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11월 4일에는 캐나다의 포트 무디 4.3의 호수에서 야영을 하던 여성들에 의해 남성의 오른쪽 발목이 발견된다. 와, 야영하는데 호수에서 야영하는데 남자 잘린 발을 보면 얼마나 놀랄까? 또한 11월 20일에는 검은색 봉투 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다리뼈와 발목이 발견된다. 이번은 발목만이 아니라 다리뼈까지 있어요. 경찰 당국은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는 중이다. 게다가 검은색 봉투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100% 사람 손을 탄 거죠. 그쵸? 자연적으로 봉투 안에 쏙 들어가서 발견될 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리 뼈까지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런 발목 발견 사건들을 모방해서 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2012년에는 1월 26일에 캐나다의 나남 해안 근처 도로에 놓인 장화 안에서 발목이 발견되었다. 2014년 5월 6일엔
시애틀 화이트부두의 곡물 창고 근처에서 뉴발란스 신발이 신겨진 성별 불명의 발목이 발견된다. 성별 불명이라는 게 신발도 뭐 100%는 아니겠지만 남자들이 주로 신는 사이즈, 여자 사이즈가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남자가 230, 220 신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고 반대로 여자가 280, 290 이렇게 신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신발 사이즈나 모양이나 그런 걸로도 애매했나봐요. 근데 아까 보다가 생각났는데 이 2012년에 캐나다 해안 근처 도로에서 놓인 장화에서 발목이 발견됐잖아요. 장화. 지금까지는 다 운동화였는데 장화예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어떤 다 같이 놀던 사람들이나 해안가에서 또 배가 침몰했다거나 그건 또 아닌가 봐요. 만약에 배에서 놀거나 하면 장화를 안 신죠? 근데 또 뭐 갯벌에서 놀았다 하면은 장화를 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허허, 이상하네. 그리고 도로에 놓였다고 하잖아요. 해류를 타고 이렇게 흘러온 거면 바닷가에서 발견이 되겠죠? 근데 해안 근처 도로에 놓였다고 하면 그게 인도가 됐던 차도가 됐던 물이 들이치는 바로 앞에 도로가 있진 않잖아요. 캐나다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그런 데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 이것도 저는 사람 손이 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16년에는 2월 7일에 밴쿠버 포트랜프루 근처에서 등산객이 양말과 운동화가 신겨진 발목을 찾아내었고 2월 12일에도 포트랜프루에서 발목이 발견된다. 5일 차이로 같은 곳에서, 정확히 같은 곳은 아닌데 같은 포트랜프루에서 근처에서 발견이 됐대요. 근데 먼저 발견된 건 포트랜프루가 아닌가 보죠. 포트랜프루 근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포트랜프루에서 발견됐고, 그리고 그게 한 사람 거예요. 둘 다 양발이. 그러면 이것도 어떤 사람이 한 짓 아닐까요? 쓸려와서 우연히 이쪽 저쪽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는 램프루에서, 하나는 램프루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이 밴쿠버 포트랜프루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밴쿠버의 포트랜프루는 밴쿠버 섬 서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해양 생태계 그리고 울창한 산림지대로 유명한 숨겨진 보석입니다. 오, 완전 해안가네. 완전 해안가예요. 근데 하나는 포트랜프루에서 발견됐다고 하고 하나는 포트랜프루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딱 절묘하게 포트랜프루에 들어가지 않는 해안 쪽에서 발견된 걸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바다에서 떠내려온 거면. 2017년에는 12월 8일에 밴쿠버 요르단강 근처에서 상당히 오래된 신발을 신고 있던 사람의 발이 발견되었다. 계속 이게 1년, 2년 정도 텀을 두고 발견돼요. 2018년에는 5월 6일에 가브리올라 섬의 해안에서 하이킹용 부츠를 신은 사람의 발이 발견되었는데 캐나다에서 발견된 것만으로 한정하면 14번째 잘린 발이라고 한다. 캐나다 아니면 미국. 잠깐. 이번에는 부츠예요. 하이킹용 부츠. 2019년 1월 1일에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의 제티 섬에서 20번째 사람의 발이 발견되었다. 20번째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 발의 주인은 2016년부터 2년간 실종된 안토니오 닐이라고 밝혀졌다.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심지어 가짜 발까지 나왔다. 2008년 6월 18일, 즉 5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발이 발견되었고 사람들은 6번째 발이 발견되었다며 부산을 떨었지만 알고 보니 동물 발목뼈에 양말을 씌우고 신발을 신긴 가짜였다.
헤헤이 미친놈. 또 2011년에 8월에도 해변가에 버려진 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역시 생고기를 뭉쳐서 발목처럼 꾸민 가짜였다. 이게 자기 돈 시간 써가면서 왜 이런 미친 짓거리들을 하는지 몰라요. 모방범죄도 많고 이렇게 사람들 피곤하게 진짜. 이후 최초로 발견된 2007년부터 1년, 길게는 2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발목이 나오면서 이 사건은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발목은 현재까지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 자, 아까 보니까 2016년에 실종된 안토니오 닐 씨의 발이 2019년에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처음 발견된 건 2007년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발들이 같은 곳에서 일시에 시신이 된 분들의 것은 아닌 거잖아요. 시간 차를 두고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떠내려가는 건데, 물론 사람들이 발견 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한두 개, 어떤 때는 뭐 10개 이런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 띄엄띄엄 스멀스멀 오는 걸 보면 저는 고의성이 느껴지는 것도 있다고 봐요. 한번 볼까요? 누가 친절하게 여기 나무위키에 목록을 정리해 주셨어요. 목록 첫 번째, 발견 날짜 2007년 8월 20일 캐나다 제디디아 섬.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략 2년 전 실종된 우울증을 앓고 있던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다. 아, 이게 처음에는 막 300명이랑 실종자랑 대조해 보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나중에 알았나봐요. 그로부터 6일 뒤에 또 캐나다에서 발견된 두 번째 발은 물에 잠겨 있다가 동물에 의해 육지에 올라온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면 무슨 동물이 뜯어먹다가 가지고 올라왔는지? 어떻게 가지고 올라왔을까요? 물에 잠겨서 생활도 하고 밖으로도 나올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2008년 2월 8일 캐나다 발데스 섬에서 발견된 발은 4년 전 실종된 21살의 남성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게 오래된 것들이 거의 다 판명이 됐나봐요. 4년 전 실종됐으면 2008년부터 4년 전, 2004년이죠? 그리고 맨 처음 발견된 2007년 발도 2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니까 2005년. 오호. 2008년 5월 22일 캐나다 커크랜드 섬. 4년 전 뉴 웨스트민스터에서 투신 자살한 여성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뒤에 반대발도 발견됐잖아요. 그 다음 6월 16일 캐나다 웨스트햄 섬. 세 번째 발견된 발과 동일 인물로 확인되었다. 4년 전 실종된 남성 거요. 그 다음 처음으로 미국에서 발견됩니다. 미국 파이시트에서 8월 1일 최초로 캐나다 외에서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캐나다에서 남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사를 해봤을 때 무슨 신발이나 뭐 양말, 아니면 기타 등등 어떤 부분에서 캐나다의 어떤 흔적이 발견됐나 보죠. 그리고 다시 11월에 한 3개월 뒤에 캐나다에서 다시 발견됩니다. 네 번째 발견된 발과 동일 인물로 확인되는 발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건 그 4년 전에 뉴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투신 자살한 여성의 발이었죠. 양 발이 다 발견됐습니다. 허허, 확실히 이거는 좀 사람 손이 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느낌이. 그리고 다음 해에 여기서는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요. 근데 똑같이 캐나다 리치먼드입니다. 발견됐는데 신원은 딱히 확인이 안 됐고요. 다시 또 1년 정도 지나서 다음은 미국 휘드비 섬에서 발견이 됐는데 DNA 검사를 했으나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DNA가 없었다. 그 미국은 국민들 DNA나 이런 혈액 샘플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나요? 국가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보관을 하는 걸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누군지 신원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10번째, 미국 타코마에서 어린이의 발목이 이때 나왔군요. 어린이의 발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11번째는 그로부터 1년 정도, 1년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해 8월에 캐나다에서 다시 발견되고 또 11월에도 캐나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12월 미국 유니언호에 다리뼈와 발 부분이 검은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래, 이게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다는 게 사람 손이 탄 거라서 이게 참 수상해요. 뭔가 기존에 발견됐던 발들을 모방 범죄처럼 이용한 걸 수도 있고, 그 전의 발들도 다 누군가의 소행일 수도 있고, 참 이게 좀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해가 넘어간 2012년 1월 다시 캐나다에서 발견되고, 여기서 2년 넘게 시간이 지납니다. 2년 넘게 2014년 5월 6일에 미국 시애틀에서 발견됐고요. 다시 2년가량 지나서 또 캐나다 밴쿠버에서 발견됩니다. 그로부터 5일 뒤, 5일 전의 발과 동일한 발이 또 한 짝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12월이니까 거의 2년 정도 또 지나서 또 밴쿠버에서 발견이 됐네요. 그리고 그로부터 5개월 뒤 캐나다 가브리올라 섬에서 캐나다에서만 벌써 14번째 발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첫날 이거 발견한 사람은 참 새 벽두부터 참 기분이 그랬을 거예요. 1월 1일 미국 제티섬에서 안토니오 닐이라는 사람의 발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은 실종됐던 사람이라고 했나? 그랬죠? 2년간 실종됐던 사람의 발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다음 해 11월 거의 2년 정도 지나서 미국 워싱턴주 벨링햄 로커스트 해변에서 남성의 오른발로 밝혀진 또 신원 불명의 발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발 2023년 7월 23일 캐나다에서 빅토리아시 곤잘레스 해변에서 발견됐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일하게 발견 당시가 아닌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공개했다. 현재 캐나다 경찰이 조사 중이다. 왜 이 발만 언론이든 어디든 공개를 안 했을까요? 바로 뭔가 이 발에선 특별한 뭔가가 있었나 보죠? 자, 원인 봅시다. 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희생자의 발이 태평양을 건너 세일리시 해까지 떠내려왔다는 추측이 존재한다. 근데 실종된 서양인들도 있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일본에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고 나면 한참 후에 밴쿠버나 시애틀 등지에서 일본어가 적힌 축구공 등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전까지 나타나지 않던 잘린 발들이 2007년 이후에서야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죠. 쓰나미는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해왔기에 이 사건이 쓰나미의 여파라고 한다면 예전부터 해변가에서 잘린 발이 발견됐어야 악귀가 맞는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발생한 물건이라면 태평양을 건넜을 텐데 해양 생물 때문에 살이 남아있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다. 이 얘기도 아까 했죠? 그렇게 부패해서 발이 떨어져 나가서 해안까지 올 정도면 시간이 좀 지났을 텐데 그동안 동물들이 뜯어먹지 않고 무사히 발이 도착한 게 조금 많이 이상해요. 또 어떤 한 사이트에서는 인근에서 투신 자살한 사람들의 유해 중 일부라고 설명한다. 다른 신발들과는 달리 운동화는 가볍기 때문에 부패 과정에서 물 위에 떠올랐다는 것. 근데 장화도 있었고 하이킹 신발도 있었고 부츠도 있었죠? 봉다리에 쌓여서 발견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2008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발견된 발의 주인은
4년 전인 2004년에 캐나다의 뉴 웨스트민스터시의 다리에서 투신 자살한 여성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예리한 절단면에 의한 의혹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가축 납치 문서를 참고. 이 발들이 예리하게 잘렸나 보죠? 한번 볼까요? 가축 납치. UFO로 잘 있는 목장에 젖소들 슉 빨아가는 그런 미스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밑에 써있네. 이거 캐틀 뮤틸레이션. 그게 왜 이 절단면이랑 관련이 있죠? 여기에 뭔가 그런 예리한 절단면에 관련된 뭐가 밝혀졌나 보죠? 가축 납치 이거는 다음 주제로 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세일리 씨의 잘린 연쇄 발견 사건 계속 보죠. 여담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벌거벗은 여자가 부패한 사슴 시체를 날것으로 먹는 엽기적인 사건 또한 발생했다. 이건 그냥 그만큼 미친 사람이 있다는 걸로 여기 넣었나봐요. 이건 결국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나 보네요. 처음에 제가 생각한 것처럼 무슨 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시신이 된 분들의 발이 막 일시에 떠내려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실종됐던 분들의 발이나 투신자살한 분의 발이 발견된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딱 그 지역에서만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게 어떤 특정 누군가가 고의로 바닷물 따라 내려왔다라고 착각을 심기 위해서 고의로 한 걸 수도 있고, 여기서 쓰나미라고 하는 거 보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드문드문 온 거면 여기서 아까 설명됐던 것처럼 2007년부터 갑자기 생긴 이 발견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의문인 게 아까도 제가 말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에서는 한 해에 한 번 나오고 어떤 해에서는 갑자기 바바바박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편차가 들쭉날쭉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울 텐데 1년에 많게는 두세 번, 적게는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한 해에 발견되는 발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쵸? 거기다가 누군가 비닐봉다리에 넣어서 투척한 것도 있고 도로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발견된 잘린 발들일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진짜로 부패해서 떠내려온 발도 있고, 그걸 모방했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사람이 누군가를 해서 이렇게 된 것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막 뒤죽박죽인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미스터리네. 그러면 아까 맨 위에 있었던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조금 이게 좀 달리 보이네요. 이게 캐나다 US라고 써있는 거 보면은 캐나다랑 미국을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오는 물길을 표현해 놓은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길로 뿅뿅뿅뿅 이 길목에 놓여졌나 봐요. 2007, 8년에 있었던 것. 2년 사이에 되게 많이 있었네. 이 두 번째 사진은 훨씬 더 많이 표시가 돼 있었죠. 여기에서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가는데 2007년께 가장 멀리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되면 멀리 가냐? 그것도 아닌 게 2008년 발은 또 초입에 있고 2016년 발도 초입에 있는데 2019년 발은 또 이쪽으로 멀리 가서 여기에 있어요. 밑에 더 있구나. 이 밑에도 2011년, 14년 이렇게 막 밑에 더 멀리 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걸 보면 날짜와 위치는 누군가의 고의든 아니든 대중 없는 것 같습니다. 무작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좀 무섭네요. 그리고 무슨 발이 자연적으로 부패해서 떠내려온 거면 꼭 그게 그래서 어디 나라의 해안 마을이거나 뭐거나 어떤 이유라고 해도
이 지구의 해류가 이쪽 저쪽으로 막 바뀌는데, 가는데, 그러면은 딱 이 장소에서만 발견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한정에서만 특정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땅덩어리 넓은 중국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러시아, 뭐 일본, 미국, 뭐 나라 많잖아요.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런 곳에서도 하나쯤은 발견될 만도 한데 딱 이곳에서만 캐나다의 대부분 있고 미국도 해서 딱 그쪽에서만 발견되는 걸 보면 저는 뭔가 사람의 고의성이 느껴진다. 가능성이 크게 느껴진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은 세일리시해 잘린발 연쇄 발견 사건 알아봤고요. 아까 읽어본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가축 납치 한번, 캐틀 뮤틸레이션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